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변호사가 유산 분배를 위해 우리 가족을 불렀다. 나는 35살, 미혼의 평범한 회사원인 막내딸이었다. 위로는 의사인 첫째 오빠와 사업가인 둘째 오빠가 있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 모인 가족들의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할머니를 잃은 슬픔보다는 유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다.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할머니였지만 알고 보니 상당한 재산을 모아두셨던 것이었다. 막내 민정에게는 경기도 양평의 선산 일대를 남깁니다. 변호사의 말에 가족들이 어리둥절했다. 첫째 오빠는 강남의 3층 건물을, 둘째 오빠는 제주도의 리조트 호텔을, 어머니는 현금 50억과 주식을 받았는데 나만 산을 받은 것이었다. 선산이요?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첫째 올케가 물었다. 약 3만 평 정도입니다. 조상님들 무덤도 여러 기 있고 낡은 창고 건물도 하나 있다고 나와 있네요.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할머니가 정신이 혼미하셨나봐. 그런 시골산이 뭔 소용이야. 개발도 못할 텐데. 첫째 올케가 비웃었다. 그래도 땅이라도 받은 게 어디야. 요즘 부동산 값이 오르잖아. 첫째 오빠가 위로하듯 말했다. 오빠, 그 산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묻자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거렸다. 경기도 양평군 깊은 산골 마을인데 교통도 불편하고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나와 있네요. 가족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개발도 할 수 없는 산골 선산이라니 정말 쓸모없는 유산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상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하셨는데 왜 나에게만 그런 땅을 주셨을까? 평생 저를 가장 아껴주신 분이 이유 없이 그러실 리 없었다. 그날 밤 혼자 아파트에 돌아와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할머니가 평생 쓰시던 일기장이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민정아, 선산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거라. 조상님들이 그 자리를 택한 데는 이유가 있단다. 창고 뒤편을 자세히 살펴보거라.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이미 내가 없겠지만 포기하지 마라. 너만이 이 땅의 진짜 가치를 알아볼 것이다. 형제들과는 다른 너의 순수한 마음을 믿는다. 일기장을 더 뒤적거리니 더 많은 단서들이 나왔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그 선산에 대해 조사했던 흔적들이 있었다. 낡은 지도와 함께 신비한 물에 대한 기록도 발견했다. 다음 날 바로 그 선산으로 향했다. 2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정말 첩첩산중이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평평한 터가 나왔고 그곳에 조상님들의 무덤 여러 기와 녹슨 철제 창고 하나가 있었다. 정말 이런 곳을 왜 남기셨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창고는 30년은 좋게 된 것 같았다. 문은 녹이 슬어 삐걱거렸고 안에는 농기구들과 오래된 잡동사니들만 가득했다. 실망스러웠지만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며 뒤편을 살펴봤다. 창고 뒤를 둘러보니 정말로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돌로 쌓인 전통 방식의 우물이었는데 물이 아직도 맑게 솟고 있었다.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려 마셔보니 이상할 정도로 달고 깨끗했다. 이런 물은 처음 마셔본다. 목이 마른 것도 아닌데 계속 마시고 싶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니 예전부터 그 우물의 물이 특별하다고 소문이 났었다고 했다. 아픈 사람이 마시면 낫는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했다. 혹시나 해서 물질 검사를 의뢰했다. 일주일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천연 게르마늄이 함유된 최고급 미네랄 워터였던 것이다. 그것도 의학적 효능이 입증된 수준의 농도였다. 이런 물이 나온다고요? 검사 업체 직원도 놀라워했다. 이 정도 품질이면 프리미엄 생수로 충분히 사업성이 있습니다. 게르마늄 함량이 일반 온천수보다 10배는 높네요. 더 자세한 지질 조사를 의뢰했다. 전문 업체가 나와서 일주일간 조사한 결과는 더욱 놀라웠다. 이 일대에 거대한 지하수맥이 흐르고 있었고 매일 수천 톤의 물이 솟아날 수 있는 규모였다. 이 정도 규모라면 대규모 생수 공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수질도 국내 최고급이고요. 지질 전문가가 설명해 주었다. 그럼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충분합니다. 프리미엄 생수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건강에 좋은 기능성 생수는 수요가 많아요. 다만요? 초기 투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대로 된 생수 공장을 세우려면 최소 20억 원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억 원. 회사원인 내가 감당하기에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적금과 펀드를 모두 털어봐야 5천만 원이 전부였다. 혹시나 해서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아봤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죄송합니다. 담보물이 선산이라 평가액이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더구나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담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요? 최대 2억 원 정도? 그것도 소득 증명이 확실해야 하고요. 생수 사업은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받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막막했다. 20억 원이 필요한데 2억 원만 빌릴 수 있다니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며칠 후 둘째 오빠가 찾아왔다. 평소보다 다정한 표정이었다. 민정아, 그 땅 어떻게 할 생각이야? 혹시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골 산인 것 같은데요. 야, 너 혼자 뭔가 발견한 거 있으면 나누라고. 가족끼리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면 어떡해? 나도 사업 경험이 많으니까 함께 하자. 오빠,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요즘 그 땅에 자주 간다며? 마을 사람들이 다 봤다고 하던데? 결국 물 검사 결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둘째 오빠의 눈이 커졌다. 이런 걸 왜 혼자 숨기고 있었어? 가족들한테 말했어야지. 오빠,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야, 이건 완전 대박이잖아. 당장 사업 시작해야 해. 내가 투자할게. 아니,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하자. 그날부터 가족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첫째 오빠까지 달려왔다. 민정아, 이런 중요한 걸 왜 혼자 숨기고 있었어? 가족인데 함께 해야지. 내가 의료계 인맥으로 마케팅 도와줄게. 첫째 올케는 더 노골적이었다. 이런 건 가족 회의로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잘못 준 땅인데 재분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둘째 올케도 가세했다. 맞아요. 이렇게 큰 사업을 혼자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도 투자할 테니까 공정하게 지분을 나누자고요. 어머니까지 설득에 나서셨다. 민정아,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니? 함께하면 더 좋을 텐데.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뜻을 따라 물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건 할머니가 나에게만 주신 선물이었다. 죄송하지만 혼자 해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에게만 주신 거니까요. 뭐, 가족이 도와준다는데 왜 그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첫째 오빠가 화를 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었다. 아무리 좋은 물이 나와도 공장을 지을 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 2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정부 지원금을 알아봤지만 서류가 복잡했고 심사 기준도 까다로웠다. 창업 지원금은 최대 2억 원. 그것도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했다. 크라우드 펀딩도 시도해봤다. 하지만 아직 제품도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받기는 어려웠다. 몇 개월 동안 밤낮 없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투자자를 만났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아이템은 좋은데 경험이 부족하시네요. 생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 기존 업체들과 경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초기 투자비가 너무 큽니다. 리스크가 크네요. 거절 사유는 다행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투자 유치 실패. 한편 가족들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첫째 오빠는 아예 변호사까지 동원했다. 민정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런 중요한 발견을 혼자 독점하는 것은 상속 정신에 어긋나. 할머니도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둘째 오빠는 더 직접적으로 나섰다. 야, 가족도 안 도와주고 혼자 다 해먹으려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모르냐? 첫째 올케는 더욱 악랄했다. 허가 관청에 허위 민원을 넣어서 인허가를 방해했다. 동서가 너무 독단적이에요. 환경 문제도 심각하고요. 1년이 지났다.
아직도 공장 건설은 시작도 못했다. 회사는 사업 때문에 그만둔 상태였고 적금도 거의 바닥났다. 매일 선산에 올라가 우물 앞에 앉아서 고민했다. 할머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응원해 주셨지만 1년째 진척이 없자 의구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정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젊은 처자가 혼자서 그런 큰 사업을, 가족들이 왜 도와주지 않을까? 뭔가 이상하네.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라는 사실이었다. 가족들은 내가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친구들도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민정아,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가족들하고 화해하는 게 낫지 않을까? 혼자 하기엔 너무 큰일이야. 포기하려던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다.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었다. 민정 씨, 저는 서울대 의대 김영우 교수입니다. 혹시 양평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저를? 지질조사 업체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게르마늄 함량이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해서요. 임상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협조해 주시겠어요? 한 줄기 희망이 보였다.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면 투자 유치가 훨씬 쉬워질 것이었다. 네, 물론입니다. 3개월간의 임상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실제로 면역력 증진과 항염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토피 환자들의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만성 위염 환자들의 염증 수치도 크게 떨어졌다. 이런 수준의 미네랄 워터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뭅니다. 김 교수님이 극찬했다. 임상 실험 결과가 발표되자 언론에 관심이 쏟아졌다. 한 신문에서 나와 인터뷰를 했고 그 기사를 본 한 투자자가 연락을 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캐피탈의 이사 박정민입니다. 혹시 투자 상담이 가능할까요? 박정민 이사는 50대 중반의 신사였다. 평생 F&B 업계에서 일해온 전문가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생수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임상 실험 결과를 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투자해 주시겠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20억을 투자하는 대신 지분 60%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영은 저희가 맡고요. 60%라니. 할머니의 선산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셈이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선산에 올라가 우물 앞에 앉았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분을 넘겨주면 할머니의 뜻과 다를 것 같은데 바람이 불어와 나무집들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할머니가 답해주시는 것 같았다. 다음날 박정민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건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떤 조건 말씀이신가요? 지분은 50대 50으로 하고 경영권은 공동으로 하면 어떨까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경험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5년간은 박 이사님이 대표를 하시고 저는 부대표로 모든 걸 배우겠습니다. 5년 후에는 경영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요. 긴 침묵이 흘렀다. 좋습니다. 조건을 수락하겠어요. 다만 5년간 열심히 배우셔야 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고비를 넘겼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